이번에는 김용 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보시죠. 김용 씨의 지금 혐의는 이거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이른바 847, 8억 4,700만 원을 받은 것 아니냐. 뭐 이겁니다. 근데 8억 4,700을 받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돈을 받기 시작한 게 이겁니다. 2021년 5월 3일 유동규 사무실에서 1억을 받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등을 받아서 847, 8억 4,700을 김용 씨가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그런데 이모 씨라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 원장이 지난 5월 재판에 나와서 김용 씨는요 유동규로부터 2021년 5월 3일에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날 저랑 같이 있었어요, 김용 씨. 근데 우리 사무실은 저 영통에 있어요. 근데 유동규 사무실은 저 판교인데 아예 돈 받지 않았어요. 그날 김용 씨는 나와 함께 수원 영통에 있었습니다. 이런 알리바이를 증인으로 나와서 재판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모 씨가 아이고요, 사실은요, 김용 측의 요청에 따라서 제가 재판에서 거짓말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증을 했다. 뭐 이것을 인정을 했다. 실토를 했다. 이 보도까지 나왔죠. 그래서 검찰은 이 이모 씨에 대해서 안 되겠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병 확보 시도에 들어간 것이죠. 검찰에서는 사법방해에 대한 발본색원 차원의 명확한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속이 필요합니다라는 입장까지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조정훈 의원님, 이 김용 씨의 이 알리바이 저 이모 씨의 그 거짓 증언이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추정이고 예.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 김용 씨가 이모 씨에게 증거를 조작하라고 시키고 거짓말을 하도록 회유했다.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 이건 뭐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7월까지 우리 국민 위법 사범, 그러니까 위증을 한 사범이 예. 작년보다 한 60%나 증거했어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전 국감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위증을 많이 하게 됐냐. 네. 저는 정치권이나 잘하라 이런 비아냥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맨날 TV 틀면 유명한 사람들이 다 위증하고 아이고, 예. 다 증거 인멸하려는 노력 보고 나도 해봤다. 뭐 어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해요. 우리가 어렵게 만든 이 사법 시스템은 진짜 믿고 지켜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 정도 지위와 권력에 있는 사람이 예.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증인을 회유하는, 그다음에 거짓 증거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 우리 국민으로부터 정말 대단한 질타를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이게 사실이라면 중요한 거죠.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김용 씨한테 유리할 만한 진술을, 그것도 어디 뭐 밥 먹다가 한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스스로 사실은요, 저 거짓말했습니다. 김용 씨 측이 그렇게 시켰거든요. 이렇게 검찰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먼저 그 휴대전화 일정표 그 그래픽 좀 한번 볼까요? 근데 이분이 이랬답니다. 그래서 그날 김용 씨를 내가 만났어요라고 하면서 일정표 그 부분을 재판부에 제출을 했거든요. 증거 자료라고 하면서 지난 5월 재판 때 알고 봤더니 재판 출석 이틀 전에 거짓말로 그냥 그 휴대전화 그 일정표 캘린더에 김용이라는 이름을 적어 넣은 거예요. 거짓말로. 그러고 저것을 증거입니다 하면서 냈던 것이죠. 조승현 부위원장께서 또 여러 차례 손을 드셨어요. 말씀하시죠.
예, 이거는 뭐 아까 우리 조정훈 의원께서도 추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검찰이 계속해서 별건 수사를 통해서 먼지털이해가지고 그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압박을 해가지고 어떤 증언을 받는 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유동규 씨도 김용 씨한테 돈을 줬다고 검찰 진술을 했지만은 법정에 가서는 그러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면서 지금 공소장 변경 내지는 공소 기각이 어떻겠냐 이런 얘기까지 지적까지 받을 정도로 검찰 수사 그렇게 구멍이 허허.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도 검찰 진술에서는 검찰에게 유리하게 대답을 했지만은 진술을 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회유 협박에 못 이겨서 그랬다 이렇게 법정에서 또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봤을 때 네. 검찰의 수사 관행이 너무 무도하고 별건 수사를 통해서 사냥하듯이 하기 때문에 증인을 갖다가 검찰청에 불러다가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진술이든 받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이런 검찰의 진술을 일단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중간 점검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 이화영 씨 어제 재판이 반쪽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지금 김용 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했던 사람이 거짓말했다라고 실토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픽 주세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 단순히 이화영, 김용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화영 씨의 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된 재판은 결국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공소장에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가 몇 번? 10번 적시가 되어 있다. 김용 전 부원장 지금 대선 경선 자금 847 받은 거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김용 공소장에 이재명 이름 석자가 몇 번 적혀 있다? 57번. 뭐 이런 겁니다. 조상규 변호사가 뭐 마무리 멘트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두 재판 다 특징이 있는데요. 사법부를 매우 우습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법 방해인데요. 뭐 기억이 나는 대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칼렌다는 사진이고 증거입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게 기억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무조건 이것은 엄벌해야 될 사법 방해 행위고요. 위증이며 증거 조작이고 조작된 증거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어떻게 공이 이 두 사건에 나란히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김용 씨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